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채식만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저는 고기를 먹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채식만 먹는 것은 한 번도 시도해 볼 생각도 안 해봤고, 또 워낙에 고기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일전에 채식만 먹는 경우에 여러 가지 단백질 부족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기를 좀 더 많이 먹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연구를 보고 생각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최근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2달간 채식만 섭취하였는데 생물학적인 나이가 거의 1살이 어려졌고 체중은 2kg이 더 빠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2달이란 이 기간이 짧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22명의 참가자 중에서 21명이 쉽게 채식 식단을 성공했습니다. 즉 거의 99% 정도의 사람들이 채식 식단을 성공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2달이라는 기간도 채식을 시도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2달간 채식을 할 수 없는 분들도 이 건강해지고 살이 빠지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탠포드와 코넬대 연구에서 채식을 한 그룹과 일반식을 한 그룹의 혈액을 채취해서 DNA 메티라 수준을 측정해서 이 생물학적인 나이를 평가해 봤습니다. DNA 메티라가 되었다는 뜻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여러 요인에 의해서 DNA의 메틸기가 달라붙게 되어서 유전자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탈락된다는 뜻이거든요. 즉 노화가 된다는 뜻이죠. 2달 동안의 채식을 한 그룹은 DNA 메티라를 봤더니 생물학적인 나이가 1년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생물학적 나이에서 심장이나 호르몬, 간, 염증, 또 대사 시스템의 연령들이 모두 낮아졌습니다. 2달 동안 고기만 끊었는데도 상당한 성과를 나타낸 것이죠. 채식의 방법은 동물성 단백질을 모두 끊고 대신에 식물성 단백질을 먹는 것이고,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대신에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방법들이 모든 사람에게 쉬운 것은 아니고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버드 의대에서 만들어서 추천하는 건강한 식사 방법인 접시 식사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접시의 반을 채소와 과일로 채웁니다. 또 채소를 과일보다 많이 담습니다. 그리고 남은 접시의 반을 통곡물과 단백질로 담습니다. 단백질은 가공육은 피하고 될 수 있으면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두부나 콩, 달걀을 위주로 담으면 됩니다. 앞선 연구가 완전한 채식이라고 한다면 이 방법은 달걀을 먹어도 되고 가끔씩 고기를 드시면 가공육만 안 드시면 되는 플렉서블한 채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탠포드 코넬대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LDL 콜레스테롤과 인슐린, 또 체중 감소의 측면에서 결과가 있었습니다. 공복 인슐린 수치는 20%가 감소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줄어들었고, 체중은 일반 식단을 한 사람들보다 2kg이 더 감량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2달간 채식을 하면 건강해지고 살이 더 빠지는 결과가 나왔을까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해지고 살이 빠진 이유는 고기와 같은 이 동물성 단백질을 먹는 절대량을 줄이는 대신에 두부나 버섯, 감자, 콩류, 견과류와 같은 이런 식물성 단백질을 먹는 양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이 왜 안 좋은지는 셀지에 게재한 논문이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인 IGF-1의 발현이 늘어나게 되고, 우리가 IGF-1이 높아질수록 각종 암의 사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하버드 의대의 접시 식사법도 이와 같은 이유로 접시 식사법을 했을 때 IG1의 수치를 낮춰서 암 예방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하버드 의대에서는 방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평소에 먹던 이 동물성 단백질의 일부를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해서 먹으면 건강해질 것인가에 대한 논문이 나왔습니다. 섭취하던 동물성 단백질의 양을 3%를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했더니 사망률이 10%나 감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는 가공육이 좋지 않았습니다. 3%만 가공육에서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했는데도 34%나 사망의 위험이 줄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결과죠. 단 3%만 가공육을 줄였는데도 34%가 사망의 위험률이 줄었으니까 말이죠. 예를 들어서 햄버거를 먹으면 이 패티의 5분의 1 정도를 적게 먹고, 적게 먹는 만큼은 두부나 버섯, 감자,
콩류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해지고 살이 빠진 이유는 이러한 식단을 했을 때 정제 탄수화물을 적게 먹게 되고 그 대신에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식단을 했을 때 건강해지고 또 체중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의 품질을 메타 분석한 논문에서는 정제 곡물 대신에 식이섬유와 통곡물만 어느 정도 잘 먹게 되어도 모든 질환에 대한 발병률이 15%에서 30%나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식이섬유를 먹으면 혈압을 낮출 뿐만 아니라 체중 감소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제 탄수화물을 먹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스탠포드 코넬대의 연구에서도 정제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것이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2달간 채식을 해보실 분들이든 아니든 간에 가공육을 먹던 것을 줄여서 식물성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고 정제 탄수화물 대신에 채소나 과일을 드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접시 식사법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열심히 잘 실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족해지는 영양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비타민 B12가 부족해집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해지면 빈혈이나 신경계 이상,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식물성 식품보다는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비타민 B12가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위 연구에서 채식을 2달 동안 하시는 분들을 조사했더니 2달 동안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타민 B12가 부족해진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채식을 위주로 할 경우에는 비타민 B12가 포함된 종합 비타민을 챙겨서 드시거나 주로 비타민 B군이 많이 함유된 종합 비타민을 챙겨서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하버드의 접시 식사법으로 플렉서블한 채식을 할 경우에는 고등어나 꽁치, 멸치, 연어에 비타민 B12가 아주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생선들을 잘 챙겨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젊어지고 살이 빠지는 식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접시를 활용하시면 내가 잘 먹고 있는지 아닌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접시를 활용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류를 잘 안 드시는 분들은 종합 비타민이나 생선을 꼭 잘 챙겨서 드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잘 챙겨서 드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